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저희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영상 같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수지 청소년 문화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에 속해 있는 수지구청 쪽에 위치한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이용을 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관련된 소식은 홈페이지나 그리고 유튜브에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또는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치면은 관련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난달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공지를 좀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던가 오늘 이렇게 같이 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처럼 참여기구 활동이라던가 뭔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용해서 정보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들어봤다 하는 사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래요? 없나요? 오, 손을 든 분들이 거의 없네요. 네. 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 참여기구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냐면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보통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기관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교류하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시설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설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자문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청소년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청소년 이렇게 참여기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아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오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모두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40개, 경기도 40개 기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교류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각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또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와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청소년 디지털 사업화로 비대면 활동을 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활동까지 내용이 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PB의 프로 스마트폰 내기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의 박수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지금 발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에 앞서서 제가 저희가 이게 12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10번을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함께 만나서 네, 같이 프로 스마트폰너 그리고 PBL이 뭔지 같이 활동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 PBL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저희가 8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요. 청소년 지도사, 즉 성인이 주도가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PBL 활동을 양성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수지청소년 문화의 집이 PBL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은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 스마트폰 너대기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 PBL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도전 질문을 해결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활동 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 즉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그리고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활동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면 또 좋겠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줌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사실 저희도. 근데 줌을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상황에서 영상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달에도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간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수집을 해서 정말 프로 스마트폰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이 결과 발표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직접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비대면 토크 콘서트로 이렇게 신청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대면 토크 콘서트 하는 건 사실 처음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잘 봐주고요. 채팅으로요. 뭐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뭐 응원 다 좋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순서는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준비한 수지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 강순영 위원을 만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누리봉 강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볼 주제로는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기성세대와의 차이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어떤 내용을 하실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크게 파트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그리고 스마트폰의 연결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데요. 과연 이 제목이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면서 발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이 주제를 첫 번째 파트로 정한 이유는요. 청소년이 그리고 내가
저도 청소년 또래니까 스마트폰을 왜 쓰는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통계가 있는데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 2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왜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매년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이. 진짜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매년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독 증상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김지훈님께서 핸드폰을 할 게 많아서. 네, 그렇죠. 핸드폰에서 흥미를 끄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신정원님께서 휴대폰의 기능이 날마다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당연하게, 왜냐하면 기능이 발전을 하면 당연히 새로운 기능을 접하는 게 너무 재밌고 흥미롭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확실히 이것도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의 이유를 Z세대와 그리고 스마트폰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부분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거의 2000년대 무조건 이후 출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는 Z세대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출생 연도는 1995년 이후가 Z세대이고, 그리고 인구는 15.9% 차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디지털 원주민인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향은 현실주의와 윤리 중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성세대, 즉 X세대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이죠. 1965년부터 1979년까지의 세대를 얘기하고요. 인구 비중은 저희보다 좀 더 많은 24.5%,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주하신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미디어 이용 특성을 보이고 계시고, 성향은 저희와 또 다르게 물질주의와 경쟁사회를 성향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가 차이가 나니까 경험하셨던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차이는 너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와 정서 같은 것도 차이가 있겠죠? 제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는데요.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첫 사용 시기가 2010년대에 다다르셔서 청년이 되셨을 때, 그리고 청장년이 되셨을 때 써봤지만, 저희는 Z세대로서 2010년대 때면은 한 5살, 6살 뭐 그쯤부터 쓰기 시작한 거니까 저희는 이미 사용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보다 빠르게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그래서 즉 첫 사용 시기의 차이가 만드는 거리가 좁혀지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글로벌화 플러스 과학기술의 등장이 Z세대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Z세대 자녀는 호모사피엔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채팅에 써주세요.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모사피엔스란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로서 Z세대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파트 2입니다. 청소년과 기성세대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이것의 중심 주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한국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래요. 첫 번째는 유튜브, 두 번째 카카오톡, 세 번째 페이스북, 네 번째 네이버인데요. 점점 유튜브가 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인데, 유튜브가 왜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냐면, 제 생각엔 뭔가 좀 유튜브가 되게 마케팅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말고도 다른 세대에서도 굉장히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당연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뭘 할까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유튜브 시청, SNS,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가지, 그리고 또래와 연결관계,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또한 저희 뭐 노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여가죠. 뭐 음악, 멜론이나 지니 등으로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공부 어플인 케이크를 사용해서 영어 회화를 익힐 수 있을 것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을 네이버에서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모바일 게임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셀카 어플, 뭐 소다, 뭐 유라이크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사진을 예쁘게 찍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반면에 부모님들은 핸드폰으로 뭘 하실까요? 부모님들은 뭐 제 생각엔 스마트폰의 기능보다는 아직까지 휴대전화의 기능을 조금 더 중점으로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인 전화,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더하면 모바일 뱅킹 아시죠? 그리고 또한 쇼핑은 뭐 마켓컬리에서 식자재를 주문할 수도 있고 쿠팡 등에서 생필품 그런 것들을 주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저희와 부모님이 사용하는 어플이 크게 다르지 않고 범위 안에 접해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가 생활로는 음악 듣기, 쇼핑 이런 것들 저희도 쿠팡 같은 데서 뭔가를 시킬 수 있고 의사소통 수단,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모두 사용하잖아요. 부모님과 카카오톡을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보 수집, 당연히 검색도 하니까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어떤 어플을 사용하느냐는 그거는 정확한 답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체 어떤 것이 청소년과 기성세대를 스마트폰으로 인해 갈등을 만드는가에 대해 다음 챕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는요, 스마트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데요. 제 생각에는 앞서서 파트 1에서 말했던 세대 차이와 스마트폰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가장 스마트폰 갈등을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파트 1, 2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질문해 볼 테니까 발표해 주시면은 또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의견 있으시면. 지난 10년간 혹시 이런 방송 보셨나요? 스마트폰이 혁명을 이끄는 도구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습합시다. 이런 방송 보신 적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의 95% 이상이 이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생물학적으로 보자면요. 생존에 유리해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생물학적 조건의 기준은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맞죠. 포노족의 탄생은 생존에 유리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탄생은 진화에 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절대 역변은 없다.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TV가 미디어 산업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10년 대한민국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매출이 50%가 줄었어요. 반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람 하루 3,100만 명입니다. 스마트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존의 비즈니스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미디어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 어떤가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8년 12월 기준 63.5%입니다. 그럼 50% 넘었죠. 한국에서 은행 업무의 표준은 뭘까요? 모바일 뱅킹 맞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오늘은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은행 업무 표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와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거는요, 소수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된다. 결국 모든 거래의 근간이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뇌가 바뀐다. 구글이 뇌를 바꾸는 거죠. 머릿속에 궁금하다는 게 떠오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나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검색합니다. 즉 뇌에서 궁금이라는 기제가 발생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 손가락한테 검색하라고 하죠. 그리고 검색된 정보는 뇌에 다시 복제됩니다. 자, 그럼 검색이 뇌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검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학습하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스마트폰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어른들이 나쁜 것만 해서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좋은 거 학습하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을 때마다 검색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관련된 정보 쫙 파악하고 이런 해봤나요? MIT, 옥스퍼드, 스탠포드, 토론토 대학 AI 관련 특강이 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더라. 안 봐요. 그게 개인의 역량, 뇌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수단이 됐어요. 명백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지금의 문명의 기준을 지키는 게 훨씬 쉽죠. 수능으로 애들 평가하는 게 훨씬 쉽죠. 쉬운 길은 혁명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또는 시간을 보내는 것 절반은 부작용이에요. 절반은 엄청난 또 혁신입니다.
절반의 부작용을 막으면요, 기성세대가 똑같은 인재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혁신의 문 절반을 열어주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거기 새로 생기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막아서 못 키운다면 그 아이들은 미래 인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개발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사립학교들은요,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모든 프로젝트 수행하는 게 금방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5년 전 얘기를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떠든 겁니다. 스마트폰은 안 돼. 그럼 미래는 없습니다. 혁신이 있다는 건 분명히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찾고 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그 교수님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미래 교육에 꼭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삶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요. 혹시 스마트폰이 교육적으로 사용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의견이 있으신 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읽어드리면서 의견 공유하고 또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본 것의 포인트는요. 스마트폰을 언제 얼마나 쓰는가 그리고 스마트폰을 얼마나 현명히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스마트폰 사용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갈등 원인, 세대 차이와 그리고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사용 방식과 빈도의 적절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프로 스마트폰러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한 강순영 우리 청소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음 발표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한유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성세대를 설득하는 방법, 약정서 작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로는 첫 번째 약정서 작성이란, 두 번째 약정서 작성 방법, 세 번째 청소년들이 작성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정서란 당사자 간의 약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 약정서는 학생들과 부모님 간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약정한 문서입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부모님과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고 휴대폰 사용 시간 갈등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의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정서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단순하게 사용 시간을 줄인다라는 표현 말고 120분에서 20분 줄여 100분 사용하겠다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보행 중, 화장실, 식사 시간, 온라인 수업 중 등 정확한 장소나 시간을 정합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한 사용을 위한 방법을 목표로 정합니다. 스마트폰을 유용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정합니다. 네 번째, 약속 이행에 따른 보상을 정합니다. 1개월간 약정서를 지켰을 경우 일주일간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처럼 정확한 시행 기간에 따른 보상을 정합니다. 다섯 번째, 약속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정합니다. 약속을 불이행했을 시 계약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벌칙을 정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합니다. 사용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을 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약정서에 나온 앱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빅워크라는 앱은 100m를 걸으면 1원을 기부할 수 있는 앱입니다. 두 번째, 두오링고는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앱입니다. 세 번째, 스솔리는 외국인 친구와 펜팔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크는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이 작성한 약정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1조, 나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90분이며 앞으로 80분으로 10% 줄인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다. 식사 시간, 보행 중, 수업 중, 화장실 사용 중. 제3조와 4조, 약정 기간 동안 케이크 앱을 이용해 매일 10분 영어 공부를 한다. 슬로리 앱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외국인 친구와 펜팔을 한다. 제5조, 제6조, 3개월간 본 약속을 지켰을 경우 일주일간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부모님은 동의한다. 제7조, 약정서 내용을 불이행했을 시 약정 기간을 일주일 늘린다. 제8조와 제9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디지털 앱으로 측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왜 스마트폰을 자제해야 하나요? 첫 번째, 보행 중에서는 시야가 좁아져서 위험해지고 사고가 날 확률도 많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는 시각세포를 파괴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수면 타임을 놓쳐서 생체 리듬에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중에는 식사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게 될 경우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거나 본인이 먹은 양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질문은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발표 잘 들었나요? 네, 어땠는지 의견을 좀 채팅창에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고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약정서는 사실은 저도 이 활동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 그래 청소년들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지 너무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청운이 친구들은 좀 효과적으로 그래도 많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 게 문제길래 이런 갈등이 부모님과 정말 많은가라는 거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해준 게 강순영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개념이 일단 다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다른 데서 사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채택한 방식이 방금 한효주 청소년이 발표해 준 것처럼요. 약정서 작성이라는 방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서는요. 나 자신이랑 해도 좋겠지만요. 부모님과 작성을 하면 사실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보행 중에 하지 않는다, 식사 중에 하지 않는다, 수면하기 전 1시간 전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일단 너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약정을 통해서 관계 개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너무 좋은 어플이 너무 많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가 이렇게 맞물리면서요. 줌처럼 이런 유용한 디지털 도구가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직 안 써본 도구가 사실 훨씬 많기는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단순히 게임이나 뭐 유튜브를 그냥 보기만 하는 뭐 그냥 단순한 재미만을 위한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유익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케이크라는 웹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어 공부하는데 되게 유익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밑에 영어 자막이 나오고 주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다음 날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문장들을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지만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만 좀 남겨놓고 있어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네, 올려주고 있네요. 이 질문 그래도 바로 보내줬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발표 잘 들었다고 해줘서 고맙고요.
기성세대와 Z세대의 스마트폰 첫 사용 시기의 차이가 사용 빈도와 사용 방법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줬고요. 지금 점점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시간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기성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선생님도 이미 기성세대예요. Z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죠.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하면 일단 핸드폰은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바로 스마트폰을 쓴 세대예요. 근데 기성세대들은요. 핸드폰 자체가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요. 기능이 폰이에요. 기성세대에게는. 근데 여러분에게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때 그 스마트라는 기준이 더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스마트폰이지만 이거를 생각하고 대하는 개념조차 좀 달라요. 질문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일단 대답을 해드리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볼게요. 그래프 이용해서 알아보기도 쉬웠고 몰입도 잘할 수 있었다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도 해줬고요. 사용 시간을 좀 줄여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약정서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더 유용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부분을요,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정서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 약정서 양식, 샘플, 그런 것 좀 같이 올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참가 발표자의 발표를 좀 듣고 이렇게 댓글 좀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요. 네, 우리 발표자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손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 스마트폰로 되기 위해서 유용한 앱 5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삼성 디지털 웰빙, 그리고 헬스, 그다음 켜자마자 영단어, 케이크, 콴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 부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앱들인데 너무 유용해가지고 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앱들로 넣었습니다. 첫 번째 삼성 디지털 웰빙은요, 사용 시간, 잠금 해체 횟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앱별 사용 시간 제한과 알림이 오지 않도록 하는 집중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기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집중 모드 기능 활용으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삼성 디지털 헬스인데요. 이거는 걸음 횟수 및 시간 측정, 그리고 공유와 수면 시간 측정 기능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면 건강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외부 활동이 줄어든 시기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신체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켜자마자 영단어인데요.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영단어 또는 스페인 단어, 프랑스 단어가 나와서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영단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케이크인데요. 케이크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영어 학습 앱으로 화면을 내리면 오늘의 주요 표현 및 어휘가 아래 영어 실력별 추천 영상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콴다인데요. 콴다가 아마 제일 유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답이나 풀이를 모를 때 5초 만에 풀이를 검색해주고요. 풀이가 올라오지 않은 문제는 유사 문제를 찾아줍니다. 과목은 수학, 과학, 영어, 사회가 있습니다. 콴다를 이용해서 다양한 풀이를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시간이 46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과 소감 있으시면 계속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단점이 많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민서가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소감 남겨주는 게 또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준비한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에게도 굉장히 큰, 네,
보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 어땠는지 여러분들 소감 좀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고민했던 우리 위원들 한 명씩 좀 모셔서 소감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발표했었던 우리 강순영 위원님, 네, 소감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어요? 준비하고 발표 오늘 하면서요?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 시험 기간에 살짝 맞물려가지고 중간에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험 끝나고 이렇게 열심히 마무리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팅으로도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뭔가 뿌듯함을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그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서 조금 더 자신의 스마트폰 생활 습관 같은 것과 뭐 부모님과의 스마트폰 갈등 같은 걸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고, 좀 뭔가 가치관 같은 게 살짝 스마트폰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도 한번 변화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청원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올해 또 보람 있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 혹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 매년 2월쯤에 모집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모집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냥 학교 같은 데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 활동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뭐 되게 여러 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런 활동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한효주 위원님 좀 모시고 얘기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효주 위원은 약정서 작성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효주는 어땠어요? 이번에 이거 비대면 토크 콘서트 하면서요? 저도 처음에 약정서라는 것이 낯설고 좀 힘들고셨지만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약정서가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기성세대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많이 떨렸어요, 오늘? 네, 많이 떨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서, 네, 정말 눈물 나게 고맙네요. 네, 케이크 웹 정말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를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손재혁 위원님, 네, 오시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프로 스마트폰러라는 용어를 아예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았고요.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할 만한데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질문사항은 없나요? 올려주세요. 네, 재혁이도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센터장님 잠깐만. 네. 저희 이제 기간에 센터장님이 계셔서요. 센터장님이 이제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그동안 PBL 활동한 모습 네, 다 이제 해주셨거든요. 센터장님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활동한 모습, 준비한 모습 다 지켜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센터장님께 잠깐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지금 한 8월부터 6개월 정도 소리가 안 됐나요? 들리네요. 열심히 이거. 활동하는 모습도요. 매일매일 물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저희 기관에 나오지 못했지만 줌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았고요. 또 오늘 열심히 조사하고 토론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라 전화로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유용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저도 다음부터는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토론에 참가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급작스러운 요구에도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지 여기 근처에 사는 분들은 수지 청소년 문화예술 한 번씩 그래도 이용하러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돼서 온다면 선생님 저 프로 스마트폰러 비대면 토크 콘서트 참가했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소정의 기념품, 저희 문화의 집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났지만 또 실제로 또 문화의 집에서도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번 기회를 빌어서 프로 스마트폰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활동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